미국 미네소타의 혹독한 겨울. 100년 된 집에서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분노.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배신감에 무너진 시어머니 결국 남편 품에서 폭풍 오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에서 온 제이슨 로버츠입니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몇 년 전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정리된 곳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배려 깊은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 여성들의 세련됨과 동양적인 올바른 성품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은 배려심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들은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따뜻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지사에서 프로젝트 미팅을 하던 중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한지수 한국 지사의 팀장이었죠. 단정한 블라우스와 세련된 정장 차림,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 처음엔 단순히 업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깊은 배려심과 따뜻한 성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중에도 동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야근이 필요한 날이면 직접 간식을 챙겨오는 모습. 생일인 직원에게는 작은 선물과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준비하는 모습. 그녀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모두에게 신뢰받는 리더였어요. 그녀를 알게 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을 때마다 그녀는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고 늘 상대방의 그릇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업무 외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저는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식 예의를 갖춰 그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뵈었죠. 한국어로 미리 연습한 인사말을 준비했고 제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수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서 우리도 행복하네. 그렇게 우리는 한국식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접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걸 실감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신혼생활도 잠시 우리 가족을 둘러싼 예상치 못한 문화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네소타에 도착한 첫날 차에서 내리자마자 뺨을 스치는 싸늘한 공기는 지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한국과 차원이 달랐어요. 미네소타의 겨울은 매우 길고 혹독합니다. 일반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특히 12월, 2월은 혹한기로 영하 20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한파가 올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 5분만 밖에 있어도 동상 위험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수는 남편 제이슨에게 이미 들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막강한 추위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미네소타는 눈도 많이 내려 연간 강설량이 10만 250cm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번 쌓인 눈은 쉽게 녹지 않는 것도 미네소타의 특징이에요. 4월까지도 도로와 마당 곳곳에 눈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춥다고 해도 실내에 들어가면 금세 따뜻해졌지만 미국 집들은 난방을 틀어도 공기가 차가운 느낌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운. 시어머니가 지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야, 왜 신발을 벗었니? 지수는 잠시 당황해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요. 바닥을 깨끗이 관리해서 맨발로 다니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미국이야, 지수야.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게 더 위생적이고 편해. 맨발로 다니면 발도 차갑고 음식 조리할 때도 불편하지 않겠니? 나는 잠시 어머니와 지수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어요. 지수가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가 이곳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침실에서도 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올라갈 때도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는 끝까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있어요. 바닥에 앉기도 하고 때론 바닥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 순간 아버지 로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지. 예전에 한국 출장 갔을 때 나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 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오는 사람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다들 어색해할 거야. 저는 한국에서 겪은 신발장과 실내화 문화를 설명했어요. 현관에 신발을 두고 실내화를 준비하면 돼요. 한국에서도 손님이 오면 따뜻한 실내화를 준비해서 편하게 해드려요. 어머니는 여전히 신기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날 밤부터 지수는 조용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현관 앞에 따뜻한 실내화를 준비하고 바닥을 더욱 깨끗이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신발을 신은 채 실수로 바닥에 국물을 엎질렀어요. 어휴, 맙소사. 바닥이 지저분해졌네. 저는 재빨리 수건을 들고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요. 바닥이 깨끗하면 이런 일이 훨씬 줄어들죠. 그제야 어머니는 그렇기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신발을 벗는데 익숙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밖에서 눈을 치우고 들어오셨어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수건 아래 넣으면 손이 빨리 따뜻해져요.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따뜻한 감촉을 느끼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건 한국에서 배운 작은 배려인가 보구나.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는 어머니의 생활 속에 한국 문화를 스며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도로시의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허리를 움켜쥐며 신음했고 나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온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푹신한 침대가 허리 통증을 더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사이 지수는 시아버지와 함께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방을 비우고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고 한국식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일주일. 미국에서 온돌을 시공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한국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바닥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새로운 공간이 될 거예요. 미네소타에서 가장 일반적인 난방 방식으로 대형 가스 전기 히터가 공기를 데워서 환기 통로를 통해 집안 전체에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실내 온도를 올릴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좋아요. 그러나 정전이라도 된다거나 하면 실내 온도가 금방 내려갑니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는 벽이나 바닥에 전기 히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전기 요금이 매우 비싸 장기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실내가 금방 식어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혹한의 미네소타 겨울을 이 방식만으로 버티기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해져서 아버님이 기침하는 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허리 통증도 줄어들 것이고 건강에도 훨씬 좋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순간 상황이 엉뚱하게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오해하셨어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온돌이 깔린 방을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와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서프라이즈예요. 어머니 허리가 아프셔서 따뜻한 바닥에서 주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분명 어머니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갑자기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이 집은 100년이 넘었어. 난 여기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왔고 여기에서 내 아이를 키웠어. 그런데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난 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살던 집이 아니야. 나와 지수는 그동안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우리는 단순히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100년의 추억과 정체성이 담긴 삶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면 너무 성급했던 걸까? 방 안은 따뜻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얼어붙고 있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받았던 충격과 감정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듯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발바닥에 스며드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더 깊숙이 퍼지는 따스함에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바닥에 대보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으로 천천히 바닥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익숙지 않은 온기였지만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어쩐지 마음 한편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요를 펴던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 이런 바닥이 허리에 훨씬 좋아요. 적당한 쿠션에서 자면 척추가 더 안정적으로 받쳐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똑바로 누울 땐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면 허리에 부담이 덜 가요. 옆으로 주무실 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 편하고요. 지수는 침착하게 하지만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요 위에 앉았어요. 허리엔 정말 좋을 것 같구나.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베개를 시어머니의 무릎 아래에 놓아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이 변하는 게 싫었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도로시는 조용히 손을 펼쳐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구나.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 방식까지 바꿔줘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어머니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끼는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며느리는 잘 본 것 같다. 고맙다. 나는 그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보통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이면 깨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낫네. 나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온돌방에서 주무시면 점점 더 편해지실 거예요.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몸에 좋을 거예요. 도로시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제는 강하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창밖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로버트가 바깥에서 눈을 치우고 들어오셨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으셔도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손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밖에서 눈을 치우고 오면 이렇게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녹이고 온돌방에서 몸을 따뜻하게 덮여요. 지수가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 로버트가 몸을 웅크린 채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종일 눈을 치우고 찬바람을 맞으며 고생한 탓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목이 따갑고 몸이 무겁다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쌍화탕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뜨거운 쌍화탕을 마시고 땀을 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쌍화탕이 담긴 잔을 시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시면 몸이 좀 나아질 거예요. 한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이렇게 쌍화탕을 마시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땀을 빼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걸 아랫목에서 몸을 지진다라고 해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몇 모금 마시더니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온돌방에서 한밤 자고 난 다음 날 시아버지는 놀란 듯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어라? 몸이 개운한데? 시어머니 도로시는 깜짝 놀라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괜찮아진 거야?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쌍화탕 덕분인지 아니면 따뜻한 온돌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야. 어머니 도로시는 조용히 바닥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이 변하는 게 싫었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도로시는 조용히 손을 펼쳐 바닥을 쓸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온돌방에서 함께 차 한잔 마셔볼까? 나는 그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도 경험했으니 이제 한국의 다른 문화들도 직접 보고 싶어. 나는 감동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니. 그렇게 우리는 짐을 꾸려 한국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감쌌지만 미네소타 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기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도 왠지 모르게 생기가 넘쳤죠. 공항은 크고 깔끔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힌 안내판들. 간판에 적힌 한글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글씨가 동그랗고 네모나고 도형 같았죠.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내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정겨웠습니다. 한국인 며느리를 둬서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 며느리의 심성을 잘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수의 말을 무한 신뢰하게 됐어요. 숙소까지 가는 길가에는 잘 정돈된 예쁜 간판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 이게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아담한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반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확 퍼졌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숙소의 인테리어가 아주 한국적인 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반찬들이 가지런히 들여왔습니다. 고춧가루에 잘 버무려진 아삭한 배추김치가 식욕을 돋웠고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시금치나물과 아삭한 콩나물 무침이 곁들여졌습니다. 달콤 짭짤한 양념이 깊이 밴 불고기는 부드럽게 씹혔고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향을 내뿜는 된장찌개는 따뜻한 온기를 더했죠. 한 입 크기로 노릇하게 부쳐진 감자전과 향긋한 부추전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두 눈이 커졌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진 고등어 구이는 짭짤한 감칠맛을 선사했어요. 식탁 위에 펼쳐진 정갈한 음식들은 하나하나 한국의 깊은 맛을 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작은 유리잔에 담긴 수정과가 나왔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자 달콤한 계피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수정과 위로 잣이 동동 떠 있었고 살얼음이 살짝 끼어 있어 시원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추운 겨울에 얼음까지 둥둥 떠 있는 수정과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그러나 별 거부감 없이 신기해하시며 한 모금 마셔보더니 달달하면서도 계피향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저로 곶감을 떠서 입에 넣어보시더니 맛있다고 이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창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마시는 차가운 수정과와 묘한 조합이었죠. 시어머니 도로시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아들 내외와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게요.
며느리 지수도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행복은 가족이 함께해야 더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신 듯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쑤시고 아팠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해졌다고요. 지수가 말했던 대로 딱딱한 바닥에서 적당한 요를 깔고 자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사라졌고 병원 물리치료도 이젠 안 다녀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우리는 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의 기침 소리를 요즘 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님의 밤마다 이어지던 기침 소리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온돌 덕분에 방 안 공기가 늘 따뜻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먼지도 덜 날렸습니다. 공기가 맑아지니 아버님의 기침도 사라졌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난방비도 확 줄었어. 절반 정도 세이브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지수가 미국으로 시집가 시댁에 온돌 깐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에 온돌 문화가 있다는 게 새삼 자랑스럽네요. 온돌처럼 따뜻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자랑스럽게 느껴지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